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혼합물의 분리 파트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어떤 그 성분을 좀 검출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앞서서는 이제 뭔가를 이제 딱 분리를 해서 요걸 이제 나누기 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 이 어떤 뭐 혼합물 안에 여기는 어떤 성분이 있을까 그런 거를 좀 검사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세팅을 좀 해놨는데요. 여기 이제 유리관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 뚜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거름 종이를 좀 매달아 놨습니다. 거름 종이. 그냥 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분리하고 싶은 어떤 혼합물이 있다면은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점점점점점점 여러 번 작게 점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뭐 점을 찍는 예시는 이제 이런 거죠. 뭐 잉크의 색소 분리. 예시 중에서 이제 잉크 색소 분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인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여기 거름종이 끝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뚜껑 덮고 어떻게 닫냐고요? 사실은 이제 요걸 다 하고 집어 넣고 뚜껑 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용매가 있어야 돼요. 용매. 그래갖고 이제 용매가 요렇게 이제 있다라고 여러분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요. 용매는 이제 다른 놈을 녹이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 용매 넣고 이거 세팅해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뚜껑 딱 닫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찍은 요 혼합물 있죠. 요 혼합물이 용매에 닿으면 안 돼요. 닿으면은 이게 여기 흡수돼가지고 다 흐트러집니다. 여기 살짝 잠기게 딱 요 그림처럼 세팅을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매를 이제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거름 종이에요. 그럼 이제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면서 여기에 있는 혼합물 있죠. 여기에 있는 혼합물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이 용매가 이 혼합물을 녹여가지고 끌고 올라갑니다. 끌고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여기다가 좀 새로 그려볼게요. 용매를 이렇게 처음에 채워놨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혼합물을 이렇게 점처럼 찍어놨는데 얘가 쓱쓱쓱쓱쓱 올라가요. 쓱쓱쓱쓱 올라가는데 용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용매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쓱쓱쓱쓱 얘를 녹여서.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다 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물질이 용매를 따라가는 속도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용매를 따라가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용매하고 친한 놈도 있고 좀 안 친한 놈도 있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갖고 따라 올라가는 속도 차이에 의해서 어떤 물질은 여기까지 따라 올라가고 어떤 물질은 여기까지 따라 올라가고 또 다른 어떤 물질은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용매가 끌고 올라가는데 끌고 올라가는 속도차가 발생합니다. 이 용질이 용매를 따라 올라가는 속도차가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개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요 색소 안에 또는 요 혼합물 안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네.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성분이 있네. 이런 거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요.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좀 길어요.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용질의 속도차. 속도차. 이게 좀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죠. 속도차. 이 속도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 부른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용해도 파트에 이게 맨 마지막 파트에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뭘 녹이니까 뭔가 이제 용해가 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용해를 하고서는 이제 끌고 올라가는 속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선생님이 빈칸 좀 해놨는데 간단하게 채워보도록 하죠. 특징인데요. 일단 분리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도 손쉽게 실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짧게 걸립니다. 금방 끝나요. 그리고 조금 주의할 점은 용매가 여기까지 따라 올라갔는데 이렇게 따라 올라갔을 때 스탑해야 돼요. 스탑하시고 밖으로 꺼내야 돼요. 계속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냅두면 용매 여기 계속 끝까지 올라가고요. 얘네들도 결국에는 다 끝까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분리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저 정도 됐을 때 딱 스탑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좀 적게 걸리는 특징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혼합물이 적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적은 양이 있더라도 오케이. 오케이. 야 아닙니다.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괜찮고요.
성질이 비슷하고 뭐 복잡한 물질이 섞여 있어도 오케이.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용매에 따라서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 특징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굉장히 좋은 거죠. 간단하고 시간도 적게 걸려 적은 양도 돼 성질이 비슷해도 돼 복잡해도 오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용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 용매가 뭐 물을 쓰느냐 아니면 뭐 에테르를 쓰느냐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놈은 누구냐면은 이 용매랑 가장 친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잘 끌려 올라가는 거고 밑에 있는 놈은 좀 덜 친한 놈이에요. 용매에 잘 안 녹는다든지 뭔가 인력이 좀 약하다든지 그러한 놈이에요. 근데 만약에 용매를 또 다른 걸로 바꿔요. 그럼 그 용매에 따라서 얘네들도 친한 정도가 다르거든요. 끌리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까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간단하게 뭔가 좀 좋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생활 예시인데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뭐 잉크의 색소를 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도핑 테스트 또는 뭐 어떤 물질의 단백질 성분이 얼마큼 있는지 단백질 성분이 어떤 게 있는지 검출한다든지 식품 속에 농약이나 중금속 등이 있는지를 검출한다든지 또 잎의 색소들을 분리한다든지 뭔가 이 안에 어떤 성분이 있을까를 이제 뭔가 확인하는 그런 분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약간 좀 어려울 만한 거는 요 도핑 테스트죠. 도핑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운동선수들이 받는 어떤 그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들이 그 열심히 운동해서 이제 뛰는데 운동선수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뭔가 성적을 더 내기 위해서 금지된 약물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뭐 먹거나 아니면 뭐 주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금지된 약물을 이 사람이 먹고 어떤 뭐 더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겠죠. 근데 그거는 좀 반칙이에요, 반칙. 예, 그 약물을 통해 가지고 성적을 내는 거는 이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먹었는데 먹고 몸에서 뭔가 약물이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확인한다라는 거죠. 뭐 소변 샘플을 갖다가 채취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혈액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요거 때려보는 거예요. 요게 그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뭐 띡띡띡 3개만 찍혀야 되는데 뭐 하나 더 찍힌다. 근데 이 하나 더 찍힌 게 딱 먹으면 안 되는 금지 약물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자격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테스트를 이제 도핑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지 약물을 복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다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뭐 문제도 굉장히 쉽게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예시를 좀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3개 정도만 그려보도록 하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A라고 하는 물질을 점 찍고 실험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1, 2 그냥 같은 색깔로 할게요. 1, 2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얘는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순물질은 아니구나. 혼합물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적어도 2가지 이상의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표현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 적어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A는 2가지 물질이 섞여 있었다라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2가지야. 그러면은요 3가지가 될 수도 있고 4가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특정 용매로다가 얘를 녹여가지고 끌고 올라간 건데 여기에 그 용매에 해당 용매에 녹지 않는 물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녹아서 끌려 올라가지 않는 그냥 여기에 짱 박혀 있는 그런 물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개만 나왔다고 무조건 A는 요거 2개만 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최소 2가지 이상의 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로는요 어떤 뭐 B라고 하는 물질을 갖다가 테스트를 했는데 얘는 요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도 뭐 혼합물이 되겠죠. 근데 옆에 있는 이제 A라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매칭을 여러분들이 옛날에 저기 그 스펙트럼 그거 하듯이 연필로다가 이렇게 이제 살짝 이렇게 매칭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 매칭이라는 걸 해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라인이 이제 일치를 한다. 같은 용매를 썼을 때
요 라인이 일치를 한다. 그럼 또 이제 어떤 해석이 들어가냐면은 B라고 하는 물질은 A라고 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또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C라는 물질이 있는데 점이 하나만 찍힌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뭐 하나만 찍힌 거야. 그러면은 요거 이제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이게 하나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뭔가 그 순물질인 것 같죠? 그렇죠? 하나만 나왔으니까 이거는 한 가지 물질만 있네. 그러니까 순물질이네.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일반적인 문제집에 있는 정답이에요. 근데 하지만 여기에 숨어있는 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녹아가지고 안 올라간 숨어있는 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정확히 표현하면은 적어도 한 가지, 이건 좀 그런 표현이 안 되죠. 적어도 한 가지. 그럼 뭐 두 가지 무조건 이상이라는 건데 좀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자 이렇게 별표를 쳐드릴게요.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과학에는. 이거 배울 때 학교 선생님한테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한 가지 물질로만 있는 순물질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최소 한 가지 이상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이거 순물질이냐? 아니면은 혼합물이냐? 요거를 여쭤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순물질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요, 하나만 나왔지만 여기 있을지도 모르니까 혼합물일 수도 있다. 순물질이라고 아직 확정 짓기는 힘들다. 요 데이터만 갖고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문제집에 그냥 요런 케이스는 그냥 이제 순물질이다, 혼합물 아니다라고 보는 경향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집에 맞춰서 그냥 푸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이 수업 들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해주는 대로, 선생님이 해석해주는 대로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제 시험 볼 때는 학교 선생님이 말한 대로 답이 될 테니까요. 그쵸? 예. 그래서 이 부분 잘 학습하시면서 크로마토그래피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